김민재 선수 링크 이제 관련해서 약간 너무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냥 뭔가 막 이렇게 소스 자체가 너무 별로면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RMC 쪽에서 나온 얘기라서 한 번쯤 그래도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들고 왔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링크가 좀 많아요. 그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유력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떤 소식인지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민재 선수 경쟁 난이도 이 정도를 저희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링크팀 수비진 경쟁 난이도 체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RMC 스포츠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김민재가 루이스 캄포스의 타겟이다. 기술적이나 이 정신적인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하고 김민재랑 오심의 동시 영입을 노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러니까 PSG도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영입 가능성을 열었다. 그리고 꽤나 유력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동시 영입을 노리긴 하는데 김민재, 오시멘 두 선수 모두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팀이 유벤투스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나폴리 피우라는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링크는 있는데 이제 좀 그게 있죠.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 조항이 5,800만 유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외 이적 시에만 발동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베랑 나폴리 관계 불편합니다. 이과인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에서는 유베 그거 아는데 김민재 관심 많다. 그래서 따로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이죠. 나폴리 회장과 협상이 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팀 뉴캐슬. 이쪽은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언급을 했습니다. 뉴캐슬 김민재 주시 중이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세 팀 루머의 공신력은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김민재 올 시즌 가장 핫한 수비수 중 하나입니다. 5대 리그 최우수 센터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해외 무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이 바이아웃 금액이 있다고 언급도 됐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렇게 활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구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이상하죠. 피지컬 좋아, 빨라, 빌드업 돼, 좌우측 다 쓸 수 있어, 백스리 백프 안 가려, 나폴리 우승 주력이에요. 이런 팀의 수비수를 사실 어떤 팀이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급되는 구단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따로 언급이 안 된 이 구단들도 김민재에 관심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관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정보들이 아예 거짓 정보일 가능성은 좀 적다. 제일 중요한 건 김민재 선수 측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협상이라는 건 행소지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김민재 선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을 해줄 수 있겠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PSG, 리그왕 선수 본인은 PL 선호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유베, 세리에 해외 이적 시 바이아웃 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적이 어려워요. 그리고 세리에 잔류? 메리트가 클까? 이 부분 생각했을 때도 유벤투스도 약간 애매하죠. 뉴캐슬, PL 메리트 있습니다. 챔스 유력해요. 근데 아직 로마노 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왔어요. 뉴캐슬 쪽 다른 기자들 언급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국 뉴캐슬 루머도 공신력이 뭔가 높다고 보긴 힘들어요. 한 이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팀별로 우리가 만약 갔을 때 어떤 정도의 경쟁력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갈티에 감독이 올 시즌 왜 비판을 받을까요? 결국엔 수비 불안, 파리 생제르맹이 안정적이지 못한 수비 탓이 분명히 있었어요. 뭔가 전술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선수 개인기량에 좀 의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스쿼드를 보면 주전은 마르키뉴스, 라모스, 다닐루. 이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가 킴펜베인데 이 펜베킴이 부상이 잦아요. 그래서 센터백 뎁스가 얇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주전 자원들. 왜냐면 이 선수들이 나이가 적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올해 여름에 슈크리니아르가 이 PSG 센터백 라인에 새롭게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단순히 한 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추가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라모스가 노장입니다. 라모스. 마르키뉴스는 아니고요. 이거 오타입니다. 라모스가 커리어 황혼기예요. 마르키뉴스 아니고 라모스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걸 이거 오타입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유벤투스 김민재를 한번 볼까요? 요즘 나오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입니다. 브레메르, 보누치, 산드로, 다닐루.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 가티, 무가니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데 가티가 요새 폼이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세비야와의 경기에 나왔었던 브레메르, 가티, 나닐루 라인이 꽤 괜찮았어요. 이 백스리 라인. 일단 보누치는 다음 시즌 끝나고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부상으로 끝. 시즌 끝. 근데 이제 여기에 산드루, 무가니, 보누치, 기량 별로입니다. 그래서 보면 브레메르, 다닐루, 가티 요 정도가 이제 주전 자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센터백 숫자 많아요. 근데 확실한 주전 자원 3명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닐맨 요새 잘합니다. 닐맨 요새 잘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바이아웃 조건 있죠. 해외구단. 나폴리 협상 안 할 듯. 김민재 세리에 잔류 확실하지 않다. 유벤투스는 이 정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뉴캐슬 김민재도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주전 센터백 파비안 셰어, 스벤 보트만 둘입니다. 여기 이제 경쟁 센터백 보면은 러셀스, 폴더밋, 홈그론이죠. 덴번 레프트백으로 기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러셀스는 아마 나갈 겁니다. 폴더밋은 홈그론인데 팀에 남아도 뛴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덴번은 왼발 센터백이라서 김민재 선수와 역할이 겹친다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덴번의 경우에는 보트만 그리고 레프트백들의 이제 경쟁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른발 센터백 자리에 대한 이 빈자리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파비안 셰어 31살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좀 명확한 편이죠. 느린 발, 빌드업은 좋아요. 근데 오른발 주전 센터백 합류 대환영일 것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뉴캐슬은 김민재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무대 메리트 있죠. 챔스 진출 확정적이죠. 오늘 브라이튼 이겼어요. 1승 더하면 자력으로 챔스 갑니다. 근데 문제는 뉴캐슬과 링크가 진하지 않은 편이다.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